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린 것까지 다 연습을 했고, 오늘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오늘은 제일 쉬운 응용,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프 열심히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x값의 범위. 그럼 그 x값의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론 설명 뭐 따로 할 게 없으니까 바로 129쪽 넘어가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22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fx라는 함수가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구간이 마이너스 2,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변할 동안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자, 최대 최소를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래서 그래프의 경을 알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f'x 도함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미분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고, 얘는 6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지금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어디로 볼록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 걸로 봐서는 x축과 만난 점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게 되고, 자,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원래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 보면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증가, 도함수 마이너스 감소,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점? 극대점 마이너스 1, 모식이 나올 거고, 자, 요 점이 무슨 점? 극소점 2, 모식이 나올 텐데, 이 모식에 해당되는 값들은 여기 fx에다 이제 대입시켜서 풀어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대입시켜서 찾아주면 되는데, 자, 우리의 목적은 극대 극소값을 찾는 게 이번에 목적이 아니고, 자, 어떤 구간에서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생각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요선이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선이 지금 x가 2일 때란 말이야.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가서 한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4가 되는 거는 x는 2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칸 정도 더 가서 한 여기쯤에 x는 4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x값이 4일 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요 구간에서 y값이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리긴 했지만은 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아니면 x값이 4일 때 요 두 개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게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두 건지 얘가 두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이랑 요 값, 얘도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만 훨씬 더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 값이랑 요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뭐가 될 거다?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럼 조사해야 될 값들이 뭐예요? 조사해야 될 값들이 f-2 값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f2 값을 조사해서 이거 두 개 중에 이제 더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f-1 값이랑 f-1 값이랑 f4 값 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 중에 더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프 그린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나씩 계산해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시켜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2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 3,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시켜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24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해보면은 요게 마이너스 28이고 요게 플러스 28이네. f-2 값은 정확하게 0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0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f2 값 계산해볼게. 2 대입시켜보면은 16 더 빼기 12 빼기 2 곱하기 12, 24 마이너스 14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 이게 마이너스 36이고 얘가 플러스 2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작아요? 지금 2일 때가 더 작습니다. 그죠? 아,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최소값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F-1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12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16에다가 5 빼주니까 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F4 값 4 대입시켜주면 숫자 크네 이거. 4 세제곱 해주면 얼마죠? 64죠? 맞나? 64. 64에다 2 곱해주면 128. 맨 처음에 128 마이너스 16에다가 3 곱해주니까 빼기 48. 그 다음에 4에다가 12 곱해주니까 또 얘도 48.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96이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128에다가 96 빼주니까 32. 32에다 4 더해주니까 36이 되겠네. 자, 요 두 값 중에서 얘가 더 크지, 그지?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 당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처음에 좀 희미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간만 좀 진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y값이 지금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몰라. 조사를 해봐야 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둘 중에 더 큰 게 최대값. 그 다음에 얘가 작을까 얘가 작을까 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사를 해주면 될까? 우리가 이제 구간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극대값 극소값 찾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두 값을 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굳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식만 가지고 풀어주면은 이거 극값 마이너스 1과 2에서 나오네. 그 다음에 경계가 마이너스 2랑 4니까 이거 이렇게 4개 값 조사해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린 거 연습 자꾸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연습 한 번만 해보자. 확인 체크 116번에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4차 함수 한번 여러분들 그린 거 연습 한번 해보자. 그때 확인 체크 116번에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펴가지고 자, 질문이 이제 RP가 어디까지 풀었지? 부정조건. 부정조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수요일까지 다 풀 수 있겠죠, 이거? 얼마나? 우리 오늘까지 푸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였어? 내일까지네? 내일까지. 맞아, 다 풀고 최종적으로 오는 거 지금 봅시다. 내일이죠? 네, 수능 완전 찍어야 돼요. 수능 와서? 네. 조금 이따가. 좀 이따 수업 진도 좀 나가고. 오늘요? 예, 오늘. 아. 조금 이따 지금 봐줄게.
같이 한번 보도록 자, 4차 함수. 일단 미분부터 해봐야겠죠? 미분해보면 3차 함수 나오고 공통인수가 4가 있으니까 4는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걸 우리가 고1 때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자, -4의 약수는 1, 2, 4 세 개인데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쭉 대입시켜보는데 제일 작은 값부터 한 번씩 대입시켜보면 돼요. 자, 그래서 x 대신 1 대입시켜봤더니 딱 0 나오네 지금. 그치? 그러면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 몫을 찾기 위해서 조집제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3, 1차 함계수 0, 상수항 -4 적고 1로 조집제법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쭉 해가지고 해보면 나눠 떨어진 거 확인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몫을 보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나오네. 그거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 이 3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2에서 중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 실근이 나오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거 아니면 이런 녀석이라 그랬는데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한번 꼬불랑하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x축을 이쪽에다가 접하게 그려야지 여기 접하는 쪽 이쪽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실근 쪽이 여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형태를 외워가지고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변곡점에 해당되는 게 x가 얼마일 때 -2일 때고, 자 여기 극수값에 해당될 때가 얼마야? x값이 1일 때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찾는 x값의 범위는 -3부터 2 사이에서만 찾아주면 되니까 x는 -2가 여기니까 -3은 여기서 뒤로 한 칸 가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 여기 어딘가에 x는 -3이 있을 겁니다. 한 여기쯤에 x가 -3일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여기가 x가 1일 때니까 여기 3까지 옆으로 더 가서 한 여기쯤에 x가 2일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한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쭉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중에서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 y값이 제일 클 때가 최대값인데 y값이 제일 작을 때는 무조건 x가 1일 때죠. 그죠? 얘는 최소값 확정이에요. 따라서 f1 값이 최소값이야. 1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원래 함수에다 1 대입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 대입시켜주면 1 더하기 4 빼기 16이 되니까 얼마가 되지? -11이 되겠죠?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3일 때랑 x는 2일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값이 될 텐데 실제로는 딱 구분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딱 봐도 얘가 더 커 보이죠 지금. 그죠? 원래는 구분해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봐야 되지만 얘는 한번 이렇게 걸쳐서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얘가 더 클 것 같아. 따라서 최대값은 f-3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f2 값 찾아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정식으로는. 하지만 얘가 이제 최대값일 거다. 자, -3 대입시켜주면은 -3의 4제곱은 플러스 81.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해주면 -27에다 4배 해주니까 얼마가 되나? -108? -108. 그 다음에 더하기 16 곱하기 3 해주니까 더하기 4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나? 108에다가 81 빼주니까 -27에다가 48 더해주니까 21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최대값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쉬운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 단어에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 응용 이런 것들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필수의 이제 23번 문제 갑시다. 뭐 똑같은 문제인데 미지수가 좀 들어간 녀석이야 그냥.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다 친구가 -1부터 2 사이에서 fx가 ax 세제곱 빼기 6ax 제곱 더하기 b라는 이런 3참수로 나왔는데 a랑 b라는 이런 미정계수가 이제 문제에 툭툭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녀석 가지고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최대값이 3이 나오고 최소값이 -29가 나오게끔 a랑 b값을 결정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있더라도 일단 무시하고 미분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f'x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나? 3a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x가 되는데, 자, 이 녀석이 공통인 수가 3ax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묶어주면은 x-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x값 만나는 점이 나옵니다. 얘는.
그죠? 일단 a 값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가 될 거고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4죠. 그죠? 그래서 여기 0과 4에서 x축과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증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얘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내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0이 여기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서부터 한 칸 옆으로 간 여기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x값이 2면은 4가 여기 있으니까 한 여기 어딘가 요 정확하게 가운데 한 여기쯤에 x가 2가 있을 겁니다. 여기 극대값 나오는 건 x가 0일 때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변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얘가 요만큼만 변하는 녀석이다. 자 그럼 딱 봐도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 0일 때 나오죠. 그죠? 네, 최대값은 x가 0일 때 나오니까 자 최대값부터 찾아봅시다. 최대값은 그럼 f0 값인데 x자리에 0 대입해주면 a 다 날아가고 b만 남네요. 그죠? 요 b가 최대값 3이 된다는 얘기야. b값 3이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어중간하네요. 지금 저기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랑 뭐가 더 작은지 몰라. 그래서 얘는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 자, f-1부터 대입시켜 봅시다. f-1 구해보고 f2 값 구해보고 두 개를 다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b인데 b는 3 이렇게 나왔고요. f2 값은 2 대입시켜주면 8a 마이너스 2 대입시켜주면 4빅이 24a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7a 더하기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에요. 자, a가 똑같은 양수값이라고 쳤을 때 얘가 더 작을까 얘가 더 작을까? 밑에 게 더 작지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이 최소값 당첨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9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3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이 b 값 3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5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미지수 있더라도 쫄지 말고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미분해가지고 미분해서 0된 값 찾고 그거 가지고 증감 생각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최대치수 찾아주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얘도 밑에 119번 문제 확인책은 119번 문제 한번 연습해보자.
풀어보고 있나? 이거 따라 할 만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가 이해가 잘 안 되니? 그래프 그리고 지금 흉내만 내도 다 나오는데? 영상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야. 이게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 알겠지,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도함수가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주면 부호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어떤 것일 때 플러스 값이 나오고 왼쪽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 x 값을 기준으로 원래 함수는 이 도함수가 플러스면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거고, 플러스는 증가 상태에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x값이 1일 때 여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x값이 0일 때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 선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선이 x가 0일 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범위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됐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축은 안 그렸지만 가상의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그럼 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3일 때 0부터 이쪽으로 3칸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쯤까지 이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뭘 생각해줘? y값이 제일 클 때, 이때 아니면 이때죠. 그죠? 그죠? 그럼 이 두 값을 비교해가지고 더 큰 게 최대값, 이때 하면 이때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이 함수 그래프만 그렸지 않으면 최대 최소는 금방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정리되는 거 맞아? 불가능? 이거는 이제 뭐 심오한 내용을 몰라도 이제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 이것만 알고 그래프 대충 증가만 그려주면은 이거 몇 번 따라하다 보면 금방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계속 비슷하게 풀이를 흉내내려고 합시다. 자, 확인체크 11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fx가 미지수가 이렇게 끼어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내가 뭘 해주면 된다? 미분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도함수 f'x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미분하면 4 앞으로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그지? 이렇게 되고 3 앞으로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녀석은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 4ax제곱까지 있습니다. 4ax제곱 얘로 묶어주면 이제 뭐가 남아? x-3만 남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원래 함수가 4차 함수였기 때문에 도함수는 3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3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양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면 요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여기 최고차항계수 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자, 근데 는0 해가지고 근을 찾아보자고. 도함수 는0 해가지고 근을 찾았을 때 x제곱이 0이거나 x는 3이거나 이러니까 x값이 0이 되거나 얘는 중근으로 나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중근으로 나오고 또는 x값이 3 이렇게 나오니까 근이 몇 개 이상 있어? 2개 이상 있는 거야. 근이 2개 이상 있으려면 어떤 그래프? 요런 모양으로 생겨 먹어야 됩니다. 한번 휘청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얘는 내가 x축을 어디다 갖다 그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x축을 내가 절묘하게 잘 갖다 그으면 2점 또는 3점에서 만나게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요런 모양이다. 당첨이라고 해놓고 그럼 요 모양 갖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x축을 내가 적당히 그렸을 때 2개의 점에서 만나게 그으려면은 x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만약에 x축을 이 위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그려주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지나는 경우에도 만나는 점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는 경우에도 만나는 점이 2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극값에서 접하게 그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x축을. 자, 그러면은 근이 0에서 중근 나오고 3에서 그냥 실근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중근이란 얘기는 뭐예요?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그림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3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하게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에 3이 나오게 요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얘는 폐기. 얘는 말이 안 되는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보자고. 자,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 x축 위쪽이면 플러스, x축 아래쪽이면 마이너스예요. 자, 0을 기준으로 0 전에 플러스, 0 후에도 플러스, 그 다음에 3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겠지 부호가.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0이 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이제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를 생각해주면은 증가하는데 0에서 접선규격이 0이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3에서 다시 접선규격이 0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y인 fx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리겠습니다. 동현이 이해돼요? 대충 어떤 건지 알겠어? 네. 계속 들으면 금방 이해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요선이 어디야? 요선이 지금 x가 0일 때요. 요선이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야? 여기가 x가 3일 때야 지금.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내가 이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야? x값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만 그릴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가 x값이 0일 때니까 x값이 1일 때는 여기서 한 칸 더 간 한 여기쯤에 x는 1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게 어딘가? 요정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요정부터 시작해서 x는 4는 3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여기쯤에 x는 4가 있겠죠. 그죠? 여기쯤에 x는 4가 있을 테니까 한 여기 어딘가까지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만 내가 이제 뭘 생각해주면 돼?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모양을 딱 봤을 때 제일 y값이 커질 때가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은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네, 따라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니까 최대값은 f3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몰라요 지금. 최소값은 이게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1일 때냐 4일 때냐. F1이 될 수도 있고 F4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구해봐가지고 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 대충 느낌상 얘가 더 작을 것 같긴 해 지금. 그죠?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두 칸 갔는데 얘는 한 칸 갔으니까. 근데 몰라. 이게 더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 저는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럼 최대값부터 계산해보자. 최대값 여기 3대2 비켜주면 얼마 되나요? 3의 4제곱이 81이니까 81a 마이너스 27에다 4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8a 더하기 b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생각해보자. 1대2 비켜주면 어떻게 돼요? 1대2 비켜주면 a 빼기 4a 더하기 b니까 얘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대2 비켜주면은 4의 4제곱은 얼마죠? 4 4번 곱하면 얼마야? 256인가요? 그죠? 4 4번 곱하면은 256 맞죠? 네, 그래서 256a 마이너스 얘도 256a네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얘 날아가면 얘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딱 봐도 뭐가 더 작아? a가 음수니까 얘가 더 작아요 이번에는. 그죠? a가 음수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음수 대입하면 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b에서 뭔가 양수를 더해준 녀석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가 b보다 더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이 녀석이 당첨입니다. 따라서 이 b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요런 거 체크 잘 해줘야 돼. 딱 보고 얘가 더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더 급하게 내려가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요런 게 이제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b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켜주면 a값도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빼주면은 마이너스 27a. 자, 20 여기다가 다 써볼게. 마이너스 27a 더하기 b인데 b값이 마이너스 6이야. 이 녀석이 3이 돼버리니까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27a는 9가 될 거고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값 마이너스 3분의 1, b값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a, b 곱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답은 2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역시 이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자, 그래프 그린 법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고 특히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필기했으면 이제 필수이지 24번. 자, 지금부터 이제 응용 문제들이에요. 네. 실생활 응용 문제인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마이너 X세제곱 더하기 144X제곱 더하기 1200X 빼기 200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너네들은 원피스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나요? 원피스? 너네 거 어릴 때 원피스 했나? TV에서? 그 이상한 애 있잖아. 막 팔 쭉쭉 늘어나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런 애 있잖아요. 그죠? 고무고무 열매 먹어가지고. 그 완결 났지? 완결 안 났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좀 즐겨 보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포기한 많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익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이 원피스를 몇 벌 판매해야 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X값이 0부터 150 사이에 있을 때 이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요?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그냥 이 이익을 그냥 fx라고 두세요. 그냥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일단 미분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계산해보면은 마이너 3x제곱 더하기 288x 더하기 1200 이렇게 되고요. 숫자가 꽤 크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39, 27, 36, 18, 96x 더하기 이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묶어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인수분해를 해내야 돼 우리가. 자, 곱해서 마이너스 400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6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400을 잘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자. 400이면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일단 그러니까 100 곱하기 4니까 100은 또 2 곱하기 50이고 50은 또 2 곱하기 25니까 대충 4, 4, 16이랑 25 해주면 안되네. 16이랑 25 해주면 96이 나올 리가 없고 그럼 숫자를 좀 더 크게 만들려면은 여기서 2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그래도 안되고 여기다가 또 2를 빼서 안되는데 4랑 100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죠? 네, 4랑 100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400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400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96이 되는 건 마이너스 B랑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함수가 인수분해 해주면은 x-100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럼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최고차 함수가 음수니까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간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랑 1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도함수의 부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함수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50까지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x는 0은 마이너스보다 좀 더해서 한 여기쯤에 0이 있을 겁니다. 여기쯤에 0이 있어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을 거쳐서 150이면 다시 내려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딱 봐도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최대값은 x가 100일 때 나온다. 그래서 이 원피스를 몇 벌을 팔면은 100벌을 팔면은 이익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값은 얼마? 10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 최대가 되냐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 값이냐 아니면 뭐 경기값이냐 이걸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래프 모양 그려보면 딱 봐도 100인 거 금방 알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이제 미분만 해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120번 문제 이번엔 주식 얘기네. 가슴이 아픈데? 네, 한번 풀어봅시다. 왜 나는 주식을 하면 맨날 잃지? 저 화장실 갔다 네, 빨리 보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자, 어떤 A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T년이 지나면은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순이익이 최대가 될 때는 이제 몇 년 후일까? 몇 년 후에 얘를 팔아야 이제 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뭐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미분부터 시작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미분해주면은 y나 t 세제곱 y나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그지? 그럼 3차 함수니까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딱 보면 앞에 t제곱 공통인수 2개, 뒤에는 4 공통인수 이렇게 해주면은 t 더하기 1이랑 공통인수가 튀어나오는 게 금방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2개는 마이너 t제곱으로 묶어주면은 t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 뒤에 2개는 4로 묶어주면은 t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t 더하기 1로 묶어주면은 마이너 t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t 더하기 1에 4가 아니고 2 마이너 t, 2 더하기 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2 더하기 t, 2 마이너 t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자, 그럼 3차 함수가 0이 되는 t값이 지금 3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t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3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주면 되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을 적당히, x축이 아니라 t축으로 그려야겠죠? t축을 적당히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 3개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도록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증감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원래 함수는 대충 그려보면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자, 주어진 구간은 t가 0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0은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t가 0일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일 때가 여기고 3일 때는 그럼 조금 더 가서 한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 정도를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몇 년 후에 최대가 돼요? t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식 산 다음에 2년만 버텨라 이런 얘기죠. 2년 후에는 어떻게 돼? 다시 까먹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그래프 열심히 그려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 필수예제 25번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필수예제 25번은 별표 5개 쳐두고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녀석. 네,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를 2차 함수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3차 함수라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일단은 y는 마이너 2x제곱 더하기 10이라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이 2차 함수 여기 x축과 이 함수로 둘러싸인 요만큼 부분, 어느 만큼이라고 할까? 여기랑 여기로 둘러싸인 이 안에다가 이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봅니다.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얄쌍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쭉쭉 그려봤을 때, 그럼 내가 이제 요 점을 어디다 기준을 잡냐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도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니까 뭐도 바뀌겠어? 넓이도 바뀌게 되겠죠, 그죠? 넓이도 바뀌게 될 텐데, 근데 어디다가 이 점을 잡았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요걸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직사각형 넓이가 어디다 잡았을 때 최대가 될까? 요걸 넓이 맞지? 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A, B, C, D냐?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자, 그럼 이걸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어요. 뭐 기준점은 얘나 어디를 잡아도 되지만은 일단 함수의 점으로 생각해보자. 이 A라는 점이 여기 있냐 A 점을 어디냐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T라고 잡으세요.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Y좌표는 뭐가 되겠어? Y좌표는 요 함수식에다 대입한 게 Y좌표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Y좌표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놨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에 뭐랑 뭘 하면 되겠어? 가로랑 세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 요 A점의 X좌표가 T란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T란 얘기니까 근데 좌우대칭이니까 여기도 T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T가 되겠죠. 그죠? 가로의 길이 2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 여기부터 0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요 세로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요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 2T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t의 값이 0에서 루트 6 사이에 잡힐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값은 안 나와요. 양수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를 잡아주면은 자, 그럼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잡아보자. 왜 ST라고 잡냐면 이제 넓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보통 S로 써주고요. 가로 열고 T는 그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니까 2t 곱하기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2 이게 될 거고 정리시켜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이제 넓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t값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는데 언제 최대가 될까?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미분해보자. S'T. 자, 3 앞으로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여주면은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12가 공통인수지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2가 이제 뭐예요?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치? 요 2라는 녀석은 완전 제곱수는 아니지만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를 굳이 인수분해를 해주자면은 t 더하기 루트 2랑 t 마이너스 루트 2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요 그래프는 어쨌든 2차 함수니까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긴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위로 불러긴 2차 함수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t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구는 맞불마 이렇게 바뀌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t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이게 내접을 해야 되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만난 점 루트 6 요 사이에 t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게 t의 범위가 0부터 루트 6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걸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네, 아니면 t가 닫힌 구간 0 루트 6 열린 구간 0 루트 6 사이에 있다. 요걸 적어줘야 됩니다. 서술형 쓸 때 이거 빼면 감점당해요. 네, 범위 반드시 적어주고요. 자, 그럼 저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x는 0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어딘가에 t가 0일 때가 있어가지고 t는 0부터 루트 6은 한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쯤에 t는 루트 6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니까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나오고 있어요? t가 루트 2일 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구나. 최대값은 s 루트 2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루트 2 대입한 게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2를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 루트 2 대입시켜볼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의 세제곱은 2 루트 2 더하기 24 루트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8 루트 2니까 얘가 24에다 8 빼주면 얼마지? 24에서 8 빼주면 16인가요? 16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넓이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요 문제는 이제 2차 함수 안에 내접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자주 풀어봐야 된다. 자, 확인 체크 1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121번. 이번에는 길인데 여러분들 자,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지은이도 한번 같이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확인 체크 121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아, 저거 보고요? 문제는 선생님이 칠판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문제의 상황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걸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그냥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그래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요 확인제곱 121번 문제는 별표 3개 쳐놓고 두 가지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한번 봅시다. 자, y는 x제곱 위에 점 a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 a가 이 y는 x제곱이라는 요 포물선 위에 어딘가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a가 막 돌아다닙니다. a가 돌아다니면 그 함수 위의 점부터 b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변하는데 이게 언제 제일 짧아질까? 그때 제일 짧을 때 길이는 뭘까? 요거를 찾아보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럼 A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세팅은 뭐냐면은 A가 변하니까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일단 T라고 잡아보는 거야.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T제곱이 돼버리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버리고.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 자, 첫 번째 풀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알잖아요. 네,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해주고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해주고 따라서 이렇게 잘 뿌리시지 못하다네. 응? 저기요? 나오시죠. 큰일 나네. 안에 완전히 들어갔겠는데. 자, 분필이 얇아가지고 잘 부러져서. 자, AB. 자, 그러면은 X좌표끼리 빼가지고 뭐야?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해주고 더하기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해주고 이렇게 일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루트 1을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t제곱의 제곱이니까 t 4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요 루트 안이 지금 t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돼요? 4차 함수가 되니까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거리가 최소일 때가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t에 관한 식을 내가 ft라고 다시 잡아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미분을 해보면 되겠지, 그지? f't를 계산해보면은 4t 세제곱 더하기 2t 빼기 6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는 일단 2로 묶어주면은 2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 1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제일 쉬운 1부터 대입시켜보자. 1 대입시켜보니까 2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0 딱 되네. 그치? 1로 조립제법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2, 0, 1, 마3 2차 함계수 0이니까 이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1로 조립제법 써보자.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이게 3이네.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면 나눠 떨어진 거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인수분해 해주면 2배 t-1에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이 0이 되는 t 값은 t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을 구해보면 허근 나오거든. 판별식 간단하게 써봐도 되고요. 아니 완전히 혹시 고쳐서 풀어봐도 돼요.
허근 나오나 진짜? 허근 나오죠 얘는. 판별식 간단하게 써볼게. 4분의 1이 써주면 어떻게 되나? B-제곱 마이너스 AC 236이니까 0보다 작습니다. 그죠? 허근 나와요.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꼬불랑거리는지 나는 모르지만 x축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그럼 도함수의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1일 때 최소값을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얘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t값이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t값이 1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1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1,1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B 길이의 최소값은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1,1과 3,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 2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 루트 5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3차식은 거의 대부분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는 일단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영등값 잘 찾아가지고 조집제법 써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고, 이 부분이 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빨리 계산하려면은 근의 공식 바로 써보면 되고, 허근 나오는지 실근 나오는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긴 근이 없으니까 그냥 t축과 만나는 게 무조건 몇 개구나? 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조건 한 개의 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함수의 부는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바뀐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도함수는 뭐만 중요해? 부만 중요해. x축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만 중요하지 여기에 어떻게 꼬불랑거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 그림만 잘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루트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 두 번째 방법.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훈아, 어떤 상황에서 저게 최소값이 되죠? 이렇게 접선에 수지가 자, A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요 B를 잇는 선이랑 수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러면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러면은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직한 상황이 되면은 요 접선의 요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점들은 이 거리보다 다 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다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과 BA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 때? 수직할 때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수직한다라는 조건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주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지. 그치? 네,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빨간 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 빨간 선의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 구하는 거 미분한 다음에 요 접점 x좌표 대입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빨간 선의 기울기는 요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니까 2t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2t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분 AB, 직선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두 점 사이에 이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x의 증가량분의 t 빼기 3분의 y의 증가량 t제곱 빼기 0,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해서 t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2t 곱하기 t 마이너스 3분의 t제곱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은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t 더하기 3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2t 세제곱 더하기 t 빼기 3은 0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이 여기 나온 이 식이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저기처럼 얘가 어떻게 돼? t-1에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근 안 나오니까 따라서 t값이 얼마일 때구나? t값이 1일 때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럼 t값이 1일 때 a점의 좌표가 역시 똑같이 1,1 나오니까 두점 좌표 이구하는 공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상황이다? A점에서의 접선과 AB의
그 AB라는 직선이 서로 어떻게 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저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거든. 이런 풀이법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체크 21번 문제, 121번 문제까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예제 26번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필기 다 했네 여기? 덜 정리했나? 요 그림 이렇게 좀 그려놓고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세요. 이거. 덜 썼나요? 얘기를 하지. 이 식은 금방 잡을 수 있는 거고 저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림. AB의 기울기랑 저 빨간 선 접선의 기울기,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덜 적은 사람 있나요? 다 적었죠?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26번 문제 봅시다. 얘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우리가 금방 풀 수 있어. 자,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종이판때기 하나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점선으로 접어가지고 이 양 비퉁이 이거 잘라내고 접고 접으면 뭐가 돼요? 상자가 나오지, 그지? 그죠? 상자 나오죠. 자, 그렇게 상자를 만들었을 때 상자의 부피가 이제 최대가 되게 하려면은 요 잘라낸 x를 얼마로 해야 될까?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얘를 이제 내가 잘라서 이제 만들어 보면 뭐 요런 식의 뚜껑 열린 상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길이 x, 그죠? 요 길이 x 나오고. 그럼 이제 이 상자의 부피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내주면 되는데 높이가 x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럼 요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될 거야. 요게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될 텐데 요게 이제 16에서 양쪽으로 x 두 개 뺐으니까 요 길이가 16-2x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가 6인데 얘도 x 두 개 뺐으니까 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겠어? 6-2x가 돼버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상자의 부피는 보통 이제 볼륨 vx로 나타냅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x 곱하기 6-2x 곱하기 16-2x 요게 이제 부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 어렵진 않은데 계산 팁이 있어요. 계산 팁이. 3차 함수잖아. 딱 봐도.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는 뭐예요? 양수인 그래프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올 거란 걸 대충 알 수가 있어. 그지?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 요런 극대값에서 대충 나올 것 같지? 그럼 미분에서 연대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을 미분을 할 때 이걸 다 전개시켜서 미분하는 건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아닌가? 안 귀찮나? 그렇게 귀찮은 것 같진 않네. 이거 전개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요? 일단 여기 공통인수가 둘 다 2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그래서 vx는 내가 이제 총 4로 묶어주면은 얘는 3-x가 나오고 얘는 이제 8-x가 나오니까 요것만 전개시켜주면 전개는 좀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것만 전개시켜주면 전개는 이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게.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건 여러분들 해볼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 이제 세 개가 곱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비미분법을 바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곱비미분법. 잠깐, 근데 그것도 좀 귀찮네. 그냥 합시다. 괜히 가르쳐줬다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자, 요거 전개해보자. 요것만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x 해주니까 마이너스 11x 38에 더하기 24 이렇게 나오게 되고 x만 안으로 보내서 마저 이제 전개시켜주면은 4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더하기 24x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봐야 되니까 V'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4는 앞에 곱해주는 거 냅두고 3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2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24 냅두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얘는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22 되는 거 찾으면 되겠어요. 3, 1 뭐 해줄까? 24가 6, 4, 24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3, 6, 18 1 곱하기 4는 4 더해주면 20이 나오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네, 따라서 이 녀석은 4배에 3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얘는 여기다 그려볼게. 이 도함수 V'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3분의 4랑 6이 되겠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는 뿔맛뿔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가 x가 3분의 4일 때 여기가 x가 6일 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숨겨진 조건 하나 생각해보자. x값이 3보다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네, 3보다 크면은 이 전체 길이가 6인데 이게 3보다 크면 여기가 음수가 되는 길이가 상자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숨겨진 조건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상자가 만들어진다. 이 조건은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서술형 쓸 때 이런 거 안 빼먹으면은 감점 당해요. 1점씩 감점 당합니다. 네, 빼먹지 않고 이거 적어주고요. 자,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0일 때 여기 있을 거고 x가 3일 때는 한 여기쯤 있을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3일 때 그럼 최대값은 딱 봐도 x가 얼마일 때 나와? 3분의 4일 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최대값은 v 3분의 4값 요게 최대값이 되겠다. 그럼 요 원래 함수 여기에다가 3분의 4 대입시켜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4에 대입할 때는 요 프로의 요식보다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죠. 그죠?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볼 거야. 자, 그럼 v 3분의 4는 일단 x 3분의 4 곱하기 자, 6 빼기 얘는 3분의 8이 되겠죠. 그죠? 6 빼기 3분의 8 해주면은 3분의 10이 되겠네. 네, 3분의 10 곱하기 자, 여기는 16 빼기 3분의 8이 될 테니까 3분의 48에다 8 빼주니까 3분의 40 이렇게 되겠네요. 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는 27분의 4, 4, 16, 1600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자 부피의 최대값이 되어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산수 팁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V 3분의 4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원래 처음 찾아낸 요식에다 대입하는 게 편할까? 딱 봐도 얘가 더 편하죠. 그죠? 계산이. 얘는 더하기, 분수는 더하기 빼기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곱하기로 나타나주는 식이 있으면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확인 체크 123번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훈이 수능 완성 아까 모르는 문제 한번 체크해보자. 일단 뭐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나머지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수업을 좀 일찍 끝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많지. 요거부터 보자. 이게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연속인데 그러면은 이게 연속이 돼야 되니까 1에서도 연속돼야 되고 3에서도 연속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딱 봐도 f 값이 얼마? 2, f 값이 얼마?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이 1과 3 사이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수함수는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1과 3 사이에서 이 녀석이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1,2라는 점 지나고 2,6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럼 3,6이구나. F3,6 아닌가요? 네. 그래? 네. 1,2랑 3,6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이게 이제
축이 뭐 이쪽 편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1과 3 사이에서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어떻게 취급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 어떻게 취급할 거냐면은 일단 축 자체가 1보다 작으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 마이너스 2분의 b가 아예 1보다 작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알겠어요? 네, 요 경우에 일단 다 되고, 아니면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은 축이 만약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요. x축과 만난 점이 생기면 된다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ABCD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그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네. 이러지. 일단 0에서 3 사이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 넣어주면 3,4까지 가지 않나? 여기 3 넣어주면 4,4까지 가잖아요. 3,2에서 끝났어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왜 3,3만큼 평이 넘기 때문에, 그지? 얘 3 이동하면 요점이 요점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또 요점이 3 움직이면 요점이 요점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무조건 요점을 지나잖아, 그지? 그죠? 그럼 t 값이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 값이 1이면은 여기가 세 칸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기울기가 2거든. 또 세 칸 가면 여기 기울기 1이요.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이렇게 쫙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그래요. 그럼 t 값이 1일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어때? 무수히 많지, 그지? 그죠? 근데 t가 1보다 약간 커. 1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는 요 기울기가 1인데 이보다 약간 크게 나왔어요. 그럼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는 a에서 부연식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t값은 기울기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기울기가 요 점에서 이 함수에 접하는 요런 선이면은 만나는 점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더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나고 계속 두 점에서 만나고 계속 두 점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0이 돼도 두 점에서 만나고 조금 더 커져도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렇게 접할 때 어떻게 되지? 정확하게 하나, 둘, 세 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요때가 불연속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요. 왜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계속 두 개였다가 갑자기 세 개가 돼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t 값이 요렇게 접하는 요 기울기를 가질 때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불연속이 되는 거야.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또 4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다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되겠지, 그지? 그럼 또 요 함수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접할 때 또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t 값에서.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그 다음 거에서 접할 때가 되겠죠, 그래요? 그죠? 여기서는 A3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1은 뭐야? A1은 바로 요 점이 요 점. 요때 기울기가. A2는 어떤 때 기울기가? 요때 기울기가. 그럼 A3는 어떤 때 기울기가? 요때 기울기 값이 된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요 기울기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y는 t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죠? 네, 그걸 써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네. 오케이? 나머지는 내일이에요? 네, 나머지 내일 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로 확인체크 123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자,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자,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만들었는데 이걸 단면을 생각해 보면은 원뿔은 단면을 잘라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그치? 원뿔은 단면을 잘라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은 단면으로 잘라주면 뭐가 되겠어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해주면은 이제 입체를 평면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근데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자,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자, 밑면의 반지름이 이만큼 길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요 길이가 1이에요 지금. 요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야? 요 높이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높이가 3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내접은 이렇게 내접시킬 때는 내가 원기둥을 이렇게 조금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넓고 뭉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가로 세로 비율을 어떻게 잡을까가 제일 중요한데 자, 대칭성에 의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요게 이제 그 원기둥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원기둥의 반지름을 내가 x라고 잡아버리면은 자, 요 길이 요 삼각형을 생각해보자. 자, 이 삼각형은 이 전체 요 큰 삼각형이랑 어때요? 닮은 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닮은 삼각형이니까 밑변 대 높이의 비가 1대3이잖아. 그럼 이 작은 삼각형도 밑변 대 높이의 비가 1대3이 돼야 되니까 이 밑변이 x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3x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닮은 비를 좀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3x가 돼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전체 높이 3에서 3x를 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원기둥을 내가 이제 그려주면은 이 원기둥은 어떤 녀석이 되는 거니까 요 밑면의 반지름이 x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얼마짜리? 3-3x짜리인 요런 원기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 원기둥의 부피를 vx라고 두면은 자,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밑면적이 파이 x 제곱이고 여기다 높이 3-3x를 곱해주고 요게 이제 높이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해주면은 파이에 마이너 3파이에 마이너 x제곱 마이너 x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미분해주면은 3파이에 여기다 마이너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나? 마이너스 3파이 x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 3x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고 x값 만나는 점이 0과 3분의 2에서 나오는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 요게 y는 v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보호는 마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증가, 감소가 되고 최대값은 x가 3분의 1 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일단 지금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x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야 돼. 이 그림을 봤을 때. 그죠? 자, 요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x가 0에서 1 사이 있으니까 0은 여기 있고요. 1은 그러면 여기쯤 있겠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만큼이 돼요.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1일 때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나오겠죠.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부피식 v에다가 x자리 얼마가 대입했을 때? 3분의 2 대입시켰을 때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밑면의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그때 x값이 3분의 2라는 얘기죠. 네, 따라서 답은 3분의 2. 이게